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들리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쑤셔서 5분은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나요? 병원에서는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시나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단 5분의 마사지로 30년 된 만성 통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3주만 실천하면 통증이 무려 85%까지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완전 무료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통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치료 전문가 김민석입니다. 저는 45년간 12만 명 이상의 만성 통증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82세 이정희 할머니는 2개의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 집 앞 슈퍼마켓도 가지 못한다고 하셨죠. 이 할머니께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 10일 후 이 할머니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입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잠들었어요. 한 달 후 이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걸어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78세 박철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진통제를 한 움큼씩 드시던 분입니다. 이 방법으로 일주일 만에 통증이 60%나 줄었습니다. 2주 후 할아버지는 모든 약을 끊으셨습니다. 손주와 배드민턴도 치고 35년 만에 등산도 다녀왔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진통제 없이도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손주들과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된 만성 통증도 사라집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3가지 비밀 포인트는 일반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비밀 포인트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종아리 안쪽입니다. 이 부위는 대부분의 통증 치료에서 완전히 무시되는 곳이죠. 많은 의사들이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픈 부위만 집중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종아리 안쪽 근육이 경직되면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골반이 틀어집니다. 틀어진 골반은 허리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또한 종아리 근육은 무릎 관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이 단단하게 굳으면 무릎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관절에 불균형한 압력이 가해져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간단히 말해서 종아리가 굳으면 발목, 무릎, 골반, 허리까지 모두 영향을 받아 아파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연결의 의학입니다. 67세 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아버지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100m도 걷기 힘들었고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웠습니다. 20년 동안 주사와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왔죠.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며 진통제와 주사만 놓았죠. 제가 정 할아버지에게 이 종아리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밤 5분씩 실천하신 결과 단 17일 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났어요. 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정 할아버지는 무려 3시간 동안 서서 손자 체육대회를 관람하셨다고 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종아리 안쪽을 찾습니다.
발목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이어지는 이 부드러운 근육이 바로 그곳입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 살살 찝듯이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절대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마치 부드러운 반죽을 하듯이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발목 위 약 8cm 지점부터 시작해서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올라가며 문질러 줍니다. 한 지점에 5초 정도 머물렀다가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세요. 통증을 느끼는 딱딱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주세요. 그 딱딱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관절 통증과 연결된 지점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단 2분만 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첫 주에는 작은 변화를, 3주째부터는 분명한 변화를,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 마사지가 작동하는 과학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굳은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둘째, 바른 자세를 되찾아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입니다. 셋째, 신경 압박을 완화시켜 통증 신호를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우리 몸의 수명 지도라 불리는 귀입니다. 귀는 의학적으로 이침요법이라 불리며 놀랍게도 우리 온몸의 장기와 근육, 관절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는 온몸과 연결된 수백 개의 신경 종말점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귀 마사지의 효능을 알고 있었고, 현대의학에서도 이침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고 있죠. 실제로 최근 스탠포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귀 자극이 전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만성 통증을 3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75세 이미경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15년간 섬유근 육통과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온몸이 아프고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께 귀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단 5일 만에 이 할머니는 처음으로 밤잠을 푹 주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3개월째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손녀와 함께 시장 구경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제 건강을 되찾아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귀 마사지가 전신 통증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귀가 우리 몸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양손으로 귀 전체를 감싸집니다. 귓불부터 시작해서 위로 천천히 올라가며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특히 중요한 세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귓불 중앙 부분은 허리와 무릎에 직접 연결됩니다. 둘째, 귀의 중간 부분에 있는 움푹 들어간 곳 이륜화는 어깨와 목에 연결되어 있어요. 셋째, 귀 상단의 가장자리는 두통과 전신 통증에 관련된 부위입니다. 이 세 지점을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5초간 지그시 누른 다음 5초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센 압력은 피하고 따뜻한 느낌이 도는 정도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한쪽 귀를 1분씩 양쪽 모두 마사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따뜻한 수건으로 귀를 감싼 후에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수건을 미지근한 물에 적셔 살짝 짠 다음 귀에 30초 정도 올려놓았다가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귀 마사지가 전신 통증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귀에 있는 반사구를 자극하면 뇌로 전달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전신의 통증 인식을 조절합니다. 둘째, 이 자극은 엔도르핀과 같은 천연 진통물질 분비를 촉진합니다. 셋째,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전체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여줍니다. 79세 박상철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30년간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셨고 밤에 통증 때문에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손자의 도움을 받아 매일 귀 마사지를 실천하신 결과 2주 만에 4시간 연속으로 주무실 수 있었고 3개월 후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등산에 도전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손가락 사이입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합곡혈이라 불리는 부위가 중요합니다.
이 부위는 두통, 목 통증, 어깨 통증 치료의 핵심 지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의 자극이 만성 두통을 최대 58%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컴퓨터로 작업하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이렇게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손의 작은 근육들이 경직되고 이 긴장은 팔을 따라 어깨와 목으로 전달됩니다. 63세 최영자 여사님은 25년간 편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주 3회 이상 심한 두통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으셨고 여러 종류의 두통약에 의존하셨지만 효과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최 여사님께 이 손가락 사이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 3일 만에 두통 강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2주 후에는 발생 빈도가 주 3회에서 주 1회로 줄었습니다. 3개월째에는 두통약을 거의 복용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손등이 보이도록 한 손을 펴고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살집이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이곳이 바로 합곡혈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지그시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줍니다. 압력은 약간 불편하지만 아프지 않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30초 정도 마사지한 후 반대쪽 손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두통이 시작될 때 즉시 이 부위를 자극하면 두통이 심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번 각 손 1분씩 마사지해 주세요. 또 하나의 중요한 손가락 마사지 포인트는 새끼손가락과 약지 사이입니다. 이 부위는 한의학에서 소충이라고 불리며 목과 어깨 통증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이 부위를 부드럽게 꼬집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왜 손가락 마사지가 두통과 목,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손의 특정 지점은 우리 뇌의 통증 조절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자연 진통 효과가 발생합니다. 둘째, 손의 긴장이 풀리면 팔을 따라 어깨까지 이어지는 근육 연쇄가 이완됩니다. 셋째, 이 부위의 자극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생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비밀 포인트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종아리 안쪽, 귀, 그리고 손가락 사이. 이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주의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세게 할수록 좋다고 오해하십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마사지는 부드럽게 살살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은 섬세한 구조입니다. 강한 압력은 오히려 방어 반응을 일으켜 근육을 더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와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터치가 중요합니다. 둘째, 뼈가 아닌 근육과 살 부분을 마사지하세요. 관절이나 뼈 돌출 부위를 직접 문지르면 자극이 너무 강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근육이 있는 부드러운 부위를 찾아서 마사지해 주세요. 셋째, 가능하면 준비 운동이나 온찜질 후에 시행하세요. 찬 몸에 갑자기 마사지를 하면 근육이 놀라서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5분간 온찜질을 한 후 마사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넷째, 마사지 중에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세요. 많은 분들이 힘을 주실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육 긴장을 더 높일 수 있어요. 항상 편안하게 심호흡하며 마사지해 주세요. 다섯째, 짧고 규칙적인 시간을 지켜주세요.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각 부위당 1분,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여섯째, 급성 염증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는 부위는 특히 조심하세요. 붓고 열이 있는 관절,
최근 6개월 내 수술한 부위는 직접적인 마사지를 피하고 그 주변 근육만 가볍게 풀어주세요. 이제 마사지법과 함께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스트레칭은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고 걷기는 전신순환을 개선합니다. 단지 팔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거나 몸통을 좌우로 가볍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모든 관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윤활액 분비를 촉진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둘째, 자기 전 따뜻한 목욕을 하세요.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15분간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온욕은 우리 몸의 깊은 근육까지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욕조에 앱솜 소금 1컵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피부를 통해 흡수됩니다. 이후에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욕조가 없다면 조경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20분간 담그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제 환자 중 81세 황민자 할머니는 매일 밤 조격 후 마사지를 하신 결과 15년간 시달렸던 불면증까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식단을 신선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 소금의 과다 섭취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레류, 녹색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생강, 강황, 마늘과 같은 천연 항염증 식품은 관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매일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5분간 우려내시면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집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충분한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 등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이렇게 3가지 습관을 앞서 알려드린 마사지법과 함께 실천하시면 통증 완화 효과가 2배, 3배로 높아집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진통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입니다. 여행 중이나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법은 발목을 돌리는 운동을 5분에 한 번씩 하고 종아리 안쪽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데스크 마사지도 있습니다. 1시간마다 30초씩 손가락 사이 합곡혈을 마사지해 주세요. 책상 아래에서도 할 수 있어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성장통을 위한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성장통은 보통 3세에서 12세 아이들에게 나타나며 주로 저녁이나 밤에 무릎 뒤, 종아리, 허벅지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마사지는 더욱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압력은 성인의 3분의 1 정도로 가볍게, 그리고 아이가 편안한 상태에서 시행하세요. 임산부를 위한 안전한 마사지법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와 체중 증가로 인해 요통, 골반통, 다리 부종 등 다양한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마사지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 배를 압박하지 마시고 발목 주변 삼음교와 손목 안쪽 내관은 자극을 피하세요. 안전하게 마사지할 수 있는 부위는 어깨, 등, 상부, 손 등입니다. 특히 손가락 마사지는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신 7개월의 장미란 씨는 허리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남편이 매일 밤 등 상부와 손을 마사지해 준 결과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심리적 안정 마사지법도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종종 스트레스와 불안을 동반하고 역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은 통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귀 상단의 신문점이라 불리는 부위는 스트레스 완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귀 상단 가장자리를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3초에서 5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또한 손바닥 중앙의 노궁혈이라는 부위도 불안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계절별로도 마사지 전략이 달라집니다. 겨울철에는 근육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통증이 심해지므로 마사지 전 충분한 온찜질이 필수입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냉방병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귀 마사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봄과 가을은 일교차가 큰 시기로 아침, 저녁으로 마사지 시간을 나누어 하루 2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를 시도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로는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 무리한 자세로 마사지하는 것, 불규칙하게 실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피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83세 오정숙 할머니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할머니는 45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4번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12가지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었고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절망적인 상태였죠. 선생님, 이제 죽는 날까지 이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하나요? 저는 할머니께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셨고 식단도 조금씩 개선하시고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도 시작하셨죠. 6개월 후 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45년 동안 약에 의존했던 제가 이제는 약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손녀 결혼식에서 춤도 췄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오 할머니께서 동네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45년 고생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오 할머니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잠들기 전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한 달 후, 석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의사들은 이런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종종 증상 치료에 집중하고 약물과 수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철학은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약물과 수술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이 방법들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각자 다르고 통증의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45년간 12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최소 70% 이상의 환자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극적인 변화를, 어떤 분들은 점진적인 개선을, 또 일부는 부분적인 효과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작용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들은 약물처럼 심각한 부작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시도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이 의사의 진료를 대체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 진단과 치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전통적인 치료와 함께 병행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통증 부위와 얼마나 오래 고생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무릎 통증으로 15년째 고생 중입니다.처럼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부위가 가장 아프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부위에 맞는 특별한 마사지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도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약물과 수술 없이도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완전 무료이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추천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업로드되는 즉시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건강은 매일의 작은 선택과 실천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법은 단 3분이면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너무 오래 아팠어.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45년간 12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우리 몸에는 놀라운 자가 치유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통증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이 적절한 케어와 관심이 주어지면 우리 몸은 항상 회복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내일 또 3분, 모레 또 3분.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여 30일, 60일, 90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 처음에 효과가 없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몸은 다르고 반응하는 속도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3일 만에 효과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3주가 지나야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방법들은 의학적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심각한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자연적인 방법들을 함께 활용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